이 로봇은 관절이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시속 36km로 달립니다. 2026년 휴머노이드 전쟁의 두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32년간 로봇공학의 성지로 불려온 회사.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을 갈아치운 신흥 강자. 이 둘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설계 철학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누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될까요? 오늘은 스펙 하나하나, 기술 원리 하나하나,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 때 어떤 계산을 하는지까지 정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기식 아틀라스입니다. 2024년 4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사의 상징이었던 유압 시스템을 통째로 버리고 완전한 전기 구동 방식의 올 뉴 아틀라스를 공개한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CES에서 드디어 프로덕션 버전, 즉 실제로 공장에 투입될 양산형 모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핵심 스펙을 보겠습니다. 키 1.9m, 무게 90kg, 그리고 56개의 자유도. 타미. 자유도 DOF가 뭐냐고요? 타미가 설명해 드릴게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숫자가 많을수록 더 유연하고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겠죠? 56개.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비교하면 바로 이해됩니다. 인간의 주요 운동 자유도가 대략 40여 개인데 아틀라스는 그보다 많습니다. 팔의 도달거리는 2.3m, 순간 최대 하중은 50kg, 지속 하중은 3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 엉덩이, 허리, 목 관절이 360도 무한 회전합니다. 인간의 관절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설계인데요. 이건 좁은 공장 환경에서 몸 전체를 돌릴 필요 없이 즉각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치밀한 산업용 설계입니다. 이 무한 회전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관절을 가로지르는 모든 케이블을 제거했습니다. 케이블이야말로 액추에이터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인데 그걸 아예 없앤 겁니다. 배터리 수명은 4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서 자기 배터리를 자기가 교체합니다. 3분 이내에.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24시간 연속 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드웨어 설계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 아틀라스의 전신에는 단 2종류의 로터리 액추에이터만 사용됩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동일하고 왼다리와 오른다리가 동일합니다. 어깨 마이너스 어깨 연결 구조와 골반 마이너스 골반 연결 구조까지 동일하게 설계했습니다. 이건 양산 비용을 낮추고 시뮬레이션에서 로봇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부품이 단순할수록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격차, 이른바 10-2-1 갭이 줄어들거든요.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손입니다. 산업용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차별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작업 능력, 전문 용어로 엔드 이펙터 엔드 마이너스 이펙터입니다. 아틀라스의 56자유도 중 양손에만 각각 7자유도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퍼는 파워 그랩, 즉 물건을 꽉 움켜잡는 동작부터 핀치 그랩, 작은 부품을 엄지와 검지로 짚는 정밀 동작까지 가능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그리퍼는 90kg짜리 아틀라스 본체의 전체 무게를 버티는 핸드스탠드가 가능할 만큼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스파트 부품을 정밀하게 집어 선반에 올려놓는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정교한 차세대 덱스터러스 그리퍼도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들고 옮기는 게 아니라 전동 드릴을 잡거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복잡한 부품을 조립하는 것까지. 아틀라스의 손은 공장 노동자의 손을 목표로 설계된 겁니다. 이번엔 도전자 유니트리 H1입니다. 2016년 중국 항저우에서 창업한 유니트리 로보틱스. 처음엔 사족보행 로봇으로 시작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의 대항마를 만들더니 2023년 첫 번째 풀사이즈 휴머노이드 H1을 공개합니다. 스펙을 보겠습니다. 키 180cm, 무게는 놀랍게도 47kg에 불과합니다. 아틀라스의 절반 수준이죠. 자유도는 기본형 H1이 26개, 업그레이드된 H1-2가 27개입니다. 자유도 숫자만 보면 아틀라스의 56개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유니트리가 집중한 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자체 개발한 M107 관절 모터의 피크 토크 밀도는 189 Nmkg. 이 모터를 기반으로 2023년 초당 3.3m, 시속 약 12km라는 풀사이즈 휴머노이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H1은 초당 10m, 시속 약 36km를 달성합니다. 우사인 볼트의 최고 기록인 초당 12.4m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2025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 H1은 400m와 1500m 경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1500m 기록은 6분 34초. 로봇이 올림픽에 출전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서 아틀라스와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손입니다. H1 기본형은 팔 자유도가 각 4개에 불과하고 별도의 손이 기본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밀 작업보다는 이동과 운반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물론 유니트리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H1-2에서는 팔 자유도를 7개로 늘렸고 옵션으로 자사 개발 덱스5-1 덱스터러스 핸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20 자유도, 한 손당 94개의 촉각 센서, 1000Hz의 실시간 피드백. 스펙만 보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옵션이지 기본 사양이 아닙니다. 가격도 별도이고요. 정리하면 아틀라스는 처음부터 손으로 일하는 로봇으로 설계된 것이고 H1은 일단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로봇에서 출발해서 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두 로봇의 진짜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두뇌, 즉 제어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두 로봇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른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핵심 제어 기술은 모델 예측 제어, 영어로 MPCMODEL 프리딕티브 컨트롤입니다. 탐이 MPC요? 체스 고수가 여러 수 앞을 미리 계산하는 것과 같아요. 로봇이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0.5초 후엔 이렇게 되겠지를 매 순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탐이 설명 그대로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아틀라스의 MPC는 로봇의 모든 관절의 움직임, 모든 링크의 운동량, 심지어 로봇이 들고 있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까지 하나의 모델로 통합해 계산합니다. 7.5kg짜리 목재 판자를 들고 점프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이 물체의 관성이 로봇 전체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고유 수용성, 영어로 프로프리오셉션 PROPRIOCPTION입니다. 탐이 여러분, 눈을 감아도 지금 내 팔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그게 고유 수용성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자기 관절이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고유 수용성 제어에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틀라스의 각 관절에는 정밀한 토크 센서와 인코더가 내장되어 있어서 로봇이 자신의 몸에 실리는 하중과 압력을 초당 수천 번 측정하고 계산합니다. 최근 공개된 미니 냉장고 운반 실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아틀라스가 약 45kg짜리 냉장고를 들어올릴 때 카메라로 냉장고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냉장고의 무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들어올리는 순간 무게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온몸의 관절이 느끼면서 적응해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구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냉장고를 들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냉장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2025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TRI와 함께 대규모 행동 모델 LBMLARG 비헤이비어 마더를 아틀라스에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VR 헤드셋으로 아틀라스를 조종하며 작업을 시연하면 4억 5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디퓨전 트랜스포머 신경망이 이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이 신경망의 입력값에는 카메라 이미지와 함께 바로 이 고유 수용성 데이터, 즉 각 관절의 위치 속도 토크 정보가 포함됩니다. MPC라는 정교한 뼈대 위에 고유 수용성이라는 신경 시스템을 깔고 그 위에 AI 학습이라는 근육을 더씹힌 겁니다. 유니트리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리 법칙을 다 계산해서 움직이자가 아니라 AI가 가상세계에서 수만 번 넘어지면서 스스로 걷는 법을 터득하게 하자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10-2-를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유니트리는 엔비디아의 아이적 레브이라는 고성능 시뮬레이션 환경을 활용합니다.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수천 대의 H1 복제본이 동시에 걷고 달리고 넘어집니다. 한 대가 아니라 수천 대가 병렬로 학습하니 현실에서 수십 년 걸릴 경험을 단 며칠 만에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틀라스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어에서 무엇에 더 의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틀라스가 자기 몸의 관절이 느끼는 고유 수용성 데이터에 깊이 의존하는 반면 H1의 강화학습 정책은 3D 라이다와 깊이 카메라, 즉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물론 H1에도 IMU와 관절 인코더, 힘 센서가 있지만 전체 제어 아키텍처에서 시각 데이터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틀라스가 눈을 감고도 균형을 잡는 체조 선수라면 H1은 눈을 크게 뜨고 지형을 읽으며 달리는 트레일러너입니다. 체조 선수는 자기 몸의 미세한 감각에 집중하고 트레일러너는 앞에 보이는 길에 집중하죠. 둘 다 뛰어나지만 잘하는 게 다릅니다. 이 차이가 실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틀라스는 시야가 가려지거나 예상치 못한 하중이 갑자기 걸려도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히 느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시속 72km짜리 농구공에 맞아도 균형을 회복하는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H1은 넓은 공간에서 빠르게 지형을 판단하고 경로를 수정하는 데 강합니다. 세계 대회에서 다양한 지형의 1500m를 완주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먼저 돈이 되는 로봇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최대 무기는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 투자를 260억 달러, 한화 약 3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공장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RMAC에서 자동차 부품 배열 작업에 아틀라스가 투입되어 필드 테스트를 마쳤고 2026년에는 함대 단위로 본격 배치됩니다. 구글 DEPMIND와의 파트너십까지 체결해 AI 인지 능력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또 다른 강점은 이미 증명된 기업용 인프라입니다. 스팟과 스트레치를 전 세계 2,000대 이상 배치한 경험,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오벗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틀라스는 기존 오벗에 바로 통합됩니다. MES, WMS 같은 공장 운영 시스템과 즉시 연동이 가능하고 SOC 타이프 II 인증까지 갖추고 있어 기업 보안 요구사항도 충족합니다. 반면 유니트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가격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라. H1 기본형이 약 9만 달러. 아틀라스 추정가인 15만 달러의 60% 수준입니다. 더 작은 모델인 G1은 1만 6천 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격만이 아닙니다. 유니트리는 기터브에 15개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SDK, ROSE 호환 패키지, 강화학습 훈련 코드, 심지어 체화 AI 모델과 데이터셋까지 전 세계 대학과 연구소가 이 생태계 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완성된 솔루션을 파는 것이라면 유니트리는 플랫폼을 깔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그 위에서 혁신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스마트폰 시장에서 본 구도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체 통제하는 아이폰과 개방형 생태계로 물량을 앞세운 안드로이드. 물론 로봇 시장이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전개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구조적 유사성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들이 실제로 로봇을 구매할 때 하는 계산을 짚어봐야 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기기값이 얼마냐를 보지 않습니다. 총 소유 비용, 영어로 TCOTOTA의 카스트 오브 오너십을 봅니다. 탐이 TCO요? 쉽게 말하면 이 로봇을 5년 동안 굴리는데 진짜 총 얼마가 드나라는 계산이에요. 구매 비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산업 로봇의 TCO를 계산할 때는 5가지를 봅니다. 구매 비용, 통합 설치 비용, 운영 비용,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폐기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아틀라스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기값은 약 15만 달러로 H1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팔, 다리, 손, 머리가 모두 현장에서 5분 이내에 교체 가능한 필드 교체 유닛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신에 단 이 종류의 액추에이터만 쓰기 때문에 부품 재고 관리가 단순합니다. 현대차의 자동차급 부품 공급망이 뒷받침되니 부품 수급도 안정적입니다.
IP67 방수 등급이라 세척과 유지 관리가 쉽고 오버 플랫폼으로 함대 전체의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체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객이 2년 내 ROI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H1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기값은 $90,000로 확실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IP 등급이 미공개이고 배터리 수명이 1.52시간으로 아틀라스의 4시간의 절반 이하입니다. 배터리 교체도 자율이 아닌 수동입니다. 24시간 가동 시 하루에 배터리를 12번 이상 수동 교환해야 한다는 뜻이죠. 기업용 함대 관리 소프트웨어나 MESWMS 통합 솔루션도 아직 아틀라스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싼 로봇 여러 대를 굴리면서 빠르게 학습하고 반복하겠다면 유니트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간 수천 시간을 쉬지 않고 일할 확실한 로봇 한 대가 필요하다면 TCO 관점에서 현대차의 인프라를 등에 업은 아틀라스가 기업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틀라스는 56개의 자유도, 7자유도, 산업용 그리퍼, 4시간 배터리에 자율교체, IP67 방수, 모든 사지 5분 내 현장 교체, 그리고 32년간 축적된 MPC와 고유 수용성 제어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현대차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와 구글 DEPMIND라는 AI 파트너까지 있죠.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정점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H1은 47kg의 가벼운 몸으로 시속 36km를 돌파했고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90,000라는 가격, 완전 개방형 개발 생태계, 그리고 시각 주도 강화 학습이라는 무한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두 로봇은 사실 같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틀라스는 50kg 부품을 들고 공장에서 24시간 일할 수 있는가라는 시험을, H1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연구용 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TCO 관점에서는 아틀라스가, 혁신 속도와 접근성 관점에서는 H1이 각각 우위에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5년 후 여러분의 직장에 로봇이 들어온다면 어떤 타입이 올 것 같으세요? 아틀라스 같은 고가 고내 구성 24시간 가동 산업용? 아니면 H1 같은 저가 고속 확장형? 둘째, 만약 여러분이 로봇 스타트업 대표라면 어떤 전략을 택하시겠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식 폐쇄형 프리미엄? 유니트리식 개방형 플랫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깊이 다루지 못한 핵심 주제, 배터리 수명과 내구성을 집중 파헤칩니다. 아틀라스의 4시간 자율 교체 시스템 vs H1의 864WH 교체식 배터리, 그리고 공장에서 실제로 수천 시간을 버텨야 하는 관절 내구성 문제까지. 제목은 휴머노이드 로봇,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을까? 배터리 내구성 전쟁의 진실입니다. 기술의 우열보다 중요한 건 이 경쟁 덕분에 우리가 로봇과 함께 살 미래가 확실히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타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로봇 탐험대였습니다.